사실의 차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야? 고의. 고의가 뭐라고 그랬지? 사실의 인식과 인용. 사실의 인식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용. 그런데 이 착오는 자기가 인식했던 것과 예상치 않게 전혀 다른 곳에 결과가 발생하는 걸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보통 A가 B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C가 맞아서 사망한 거지. 자, 이때 바로 A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B에 대한 살인, 사망인데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C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 이렇게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불일치하는 걸 이걸 착오라고 해요. 착오. 여기서 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착오가 되려면 인식 사실도 범죄 사실이어야 되고 발생 사실도 범죄 사실인데 그런데 인식한 것과 발생한 것이 불일치를 해야 이게 착오인 것이지 인식 사실이 범죄 사실이 아니라든가 반대로 발생 사실이 범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과실범 또는 불능범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인식 사실이 범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건 과실범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멧돼지 사냥 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쏘려고 쐈는데 이게 뭐 사람 나물 캐는 처녀가 맞아 죽었다면 자기가 인식한 건 멧돼지 사냥이었는데 죽은 게 사람이 죽었으니 멧돼지야 뭐 설사 허가를 받지 않고 멧돼지를 향해 총을 쏘더라도 허가받고 멧돼지 쏴 죽이면 무슨 죄인가?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잡는 거고 동물보호법 위반이거든. 동물보호법 위반 정도가 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았다면 죄도 안 돼요. 따라서 죄가 안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멧돼지를 쏜다는 것이 실수로 나물 캐는 처녀를 쏴서 죽게 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실수로 나물 캐는 처녀 실수로 죽인 거 아니냐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과실범이 되는 거지. 과실범. 반대로 인식 사실은 범죄 사실이지만 발생 사실이 범죄 사실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왼수를 쏴 죽이려고 쏴 죽였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왼수가 아니라 멧돼지가 죽은 거야. 멧돼지를 자기 왼수라고 숨어있는 원수라고 착각을 한 거지. 원수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멧돼지를 죽였다면 이건 자기 앞에 있었던 건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라 멧돼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과 발생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경우에요. 이런 걸 불능범이라고 합니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범죄, 이거 불능범. 원칙적으로 죄가 안 돼요. 불능범은 이제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라는 게 되지만 불능범은 범죄 결과 발생 자체가 불가능했었으니까 범죄가 안 되죠. 과실범은 이제 이거 고의범보다는 가볍지만 훨씬 가볍지만 과실범은 범죄가 되죠. 자, 바로 이때 이 착오라는 것은 인식 사실도 범죄 사실이고 B를 죽여도 범죄고 C를 죽여도 범죄인데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건 B였는데 엉뚱한 C가 죽은 경우, 자, 지금까지 본 걸로는 말이죠. 지금까지 본 거로는 지금까지 배운 이론대로라면 아주 쉽게 봅시다. A가 B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를 죽이는데 실패했어요. C 부분은 좀 이따 판단하고 B에 대해서 무슨 죄야?
살인 미수지 뭐야. 죽이려고 총 쐈는데 못 죽였으니까 이거 살인 미수고, A는 B를 죽이려고 했지 C를 죽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C를 죽였으니, C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B 죽이다 실수로 죽였으니 C에 대한 과실치사죄. 논리적으로 보면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뭐가 실체적 경합이야? 실경과 상경을 구별하는 기준을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지 않았나? 1타 2피면 상경, 2타 2피면 실경. 총 몇 발 쐈나? B를 쏴 죽이고 C를 쏴 죽였다면 이건 실경이지만 총 한 발로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죄라는 범죄 두 개를 저질렀다면 이건 상상적 경합이거든. 그런데 상상적 경합은 총론 저 맨 뒤에서 이제 볼 건데, 상상적 경합은 그 수죄 중에서 제일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만 처벌받고 끝납니다. 살인미수가 중해요? 과실치사가 중해요? 뭐가 더 중한 범죄일까? 고민이 되나 본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과실치사는 폭행죄보다도 가벼운 범죄예요. 2년 이하의 금고라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형기가 똑같으면 징역이 무거운 거거든. 폭행보다 가벼운 게 과실치사야. 2년 이하의 금고고. 징역도 아닌 금고. 살인죄는 이건 뭐야? 살인 미수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살인죄인데 그 살인죄형에다가 임의적 감경입니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감경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의 임의적 감경이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당연히 뭘로? 살인미수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A를 살인, B에 대한 살인 미수로만 처벌해버리면 당장 뭐 항의를 하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C가 나자빠져 죽어버렸는데 그럼 C에 대한 과실치사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냐? 안 건드려. 그냥 살인 미수로 처벌됩니다. 그럼 C는 뭐야? 개죽음이지, 개죽음. 그래서 법 이론상으로는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라서 살인 미수로 처벌받는데, 과실치사 부분은 C 죽은 건 그럼 뭐냐? C는 개 죽음이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 C의 사망 부분에 대해서 과실치사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살인 기수범으로 처벌하자. 살인 기수로 처벌하자. 이게 바로 착오 이론이에요.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살인 기수로 처벌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처벌하는 이제 범위를 놓고 소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요 대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바로 의의, 사실의 착오의 대상 한번 읽어보고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경우 지금 설명했습니다. 사실의 착오의 종류, 구체적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지금 설명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90페이지에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무식하게 암기를 하면 시험장 가면 틀림없이 사고를 치고 오거든. 자, 이 사실의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느 범위 내에서 발생 사실에 대해서 기술을 인정할 것이냐. 그 범위가 제일 좁은 게 구체적 부합설, 조금 넓은 게 법정적 부합설, 제일 넓게 보는 게 추상적 부합설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 부합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착오의 종류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착오는 크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어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뭐냐? 이건 요 발생 사실의 고의를 인정할 경우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동일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B를 죽여도 안 죽었지만 죽었다면 B를 죽여도 살인이고 C를 죽여도 살인이지 이렇게 살인죄 구성 요건과 살인죄 구성 요건, 이 인식 사실의 구성 요건과 발생 사실의 구성 요건이 같은 구성 요건 간의 착오를 이걸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하고, 조금 아까처럼 뭐 사람을 쏘려다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뭐 멧돼지가 죽었다면 이건 불능범이지만 옆집 개가 죽었다든가 옆집 유리창이 깨졌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A가 B를 쏘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B는 못 죽이고 C의 집 유리창이 박살났다면 이게 바로 뭐야? 살인죄를 인식하고 총을 쐈는데 뭐 송괴죄라는 결과만 발생한 거지 뭐야? 이런 걸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이 정도는 뭐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인식 사실의 구성 요건과 발생 사실의 구성 요건이 서로 달라져 버리는 경우, 자, 그래서 구체적 착오와 추상적 착오를 먼저 구별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다음 중요한 게 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도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있어요. 이 객체의 착오는 행위 객체 그 자체의 착각을 일으킨 거야. 예를 들면 A가 이불 속에 B가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뭐 불을 질러 죽였는데, 또는 도끼로 찍어 죽였는데, 옛날에 60년대에 있었던 범죄입니다. 소위 고재봉 도끼 만행 사건. 고재봉이가 군대 생활하다가 부대장한테, 소위 이제 우리 요즘에는 몰라 왕따 병사라고 하나, 우리 당시에는 고문관이라고 있어서 고문관 조금 이거 약간 어리삐리한 놈들, 일 시키면 일을 잘못해 꼭 사고를 치고 뭐 일 저지르고 그런 것들을 고문관이라고 했는데, 고문관 취급을 받아. 그래서 제대 후에 군대 생활 3년 내내 고문관 취급을 한 부대장이 너무 증오스러워 가지고 한두 달 후에 도끼를 사들고 이 부대장 관사로 가가지고 밤에 다 죽여버려. 다 자고 있는 그냥 머리를 도끼로 다 찍어서 죽였는데, 공교롭게도 자기를 그 고문관 취급하면서 멸시했던 부대장은 자기가 제대한 뒤 얼마 안 있어 다른 부대로 가고 엉뚱한 C 부대장 가족이 관세에서 자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행위 객체를 착각을 일으킨 거야. 그 이불 속에 자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를 괴롭히던 B 부대장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5명 죽어. 부대장 부부, 아들, 뭐 딸,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번병 그 따까리하고 그리고 아주머니까지 해서 한 5명이 죽습니다. 몰살을 당해. 아들 하나만 살았는데 그 아들이 할머니 집에, 잠깐 서울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죽음을 면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객체의 착오야. 이불 속에 B 가족이 살고 있다고 믿고서 죽였는데, 죽여놓고 봤더니 엉뚱한 C 가족이 죽은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죠. 이런 걸 객체의 착오라고 하고, 이걸 방법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체의 착오란 행위 객체 그 자체의 착각을 일으킨 경우고, 방법의 착오는 말 그대로 행위 방법이 잘못돼서 엉뚱한 객체의 결과가 발생하는 걸, 이걸 방법의 착오라고 그래요. 요게 방법의 착오고, 요게 객체의 착오입니다. 이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하는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 바로 뭐 명중 유무입니다. 명중을 시켰는데 엉뚱한 놈이 죽었으면 객체의 착오고, 목표물에 명중을 못해서 엉뚱한 객체가 발생하면 이건 방법의 착오예요.
간혹가다 누군지는 모르겠어. 학생인지 다른 뭐 동강 보고 뭐 나한테 하는 얘기야. 둘이면 방법의 착오고 하나면 객체의 착오라는 거야. 일리는 있지. 지금 이 이불 속에 B와 C가 다 있는 게 아니라 C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면 객체의 착오. 이건 B와 C가 다 있었고 빗 맞아가지고 C가 먹었으니까 이거 방법의 착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데, 그런 필살기를 만드는 사람은 본인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인간입니다. 필살기가 아니라 필사기야. 필사기. 그따위 필사기 쓰다가 시험장에서 박살나는 거야. 안 맞는 예를 들어볼까? 중국에서 썼던 실화입니다. ABC 세 여학생이 한 기숙사를 쓰고 있었는데 이 A가 흔한 말로 얼짱이야. 모든 남학생이 뭐 사귀고 싶어가지고 계속 들이대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녀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을 학생이 A녀하고 사귀고 싶어가지고 껄떡대고 있는 걸 목격을 하고, A녀가 너무 미웠던 거야. 저 지집애는 얼굴이 예뻐가지고 다른 남자들까지 죄 뺏어가는 나쁜 년 하고 이제 온 여자의 뭐 왼수 하면서 A녀 예쁜 얼굴을 뭉개버리겠다고 어느 날 자고 있을 때 A녀의 얼굴에다 염산인가 황산을 갖다 부어.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완전히 뭐 그냥 구멍만 이렇게 뚫리고 눈 하나는 뭐 붙어버리고 완전히 얼굴이 뭉개졌는데, A녀가 아니라 해필이면 맨날 이렇게 잤었는데 그날따라 B녀와 A녀가 자리를 바꾸자는 바람에 결국 얼굴이 다 뭉개져 버린 건 엉뚱한 B녀였던 거예요. 객체의 착오입니까? 방법의 착오입니까? 내 필살기대로라면 뭐? 객체의 착오야. 왜? 맨 이쪽에 있는 사람 얼굴에다 염산을 들이붓고 명중했어 안 했어? 했지? 명중했죠. 명중했는데 그날따라 바꾸자는 바람에 B녀가 염산을 뒤집어 쓴 거지. 이거 객체의 착오거든. 그럼 그 인간 필살기대로라면 하나면 객체의 착오, 둘 이상이면 뭐 방법의 착오면 이것도 방법의 착오게. 그러니까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필살기를 만드는 것도 허접하게 만드는 거야. 이따위 필살기 갖고 이런 사례에서 그럼 이걸 방법의 착오로 취급했다간 결론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사실의 착오를 해결하는 필살기입니다. 예를 들면 A가 B를 쏘려다 C가 죽은 경우 A의 죄책은 저거 무슨 죄지? 답 안 나와. 그러면 하여간 착오가 시험에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저게 구체적 착오인가 추상적 착오인가 이거부터 구분해야 돼. 무슨 죄가 되지? 이러면 벌써 이제 에러가 나는 거야. 거기서 멍청하게. 왜? 스텝을 잘못 밟은 거거든. 이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이건지 저건지 구분도 안 하고 무슨 죄가 되지? 그래 틀림없이 사고 치는 거야. 가르쳐줘도. 그래서 착오가 시험 문제 나오면 먼저 무슨 죄지? 무슨 착오지? 저게 구체적 착오일까? 추상적 착오일까? 이건 전응 아니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설명했잖아. 같은 구성 요건이면 구체적 착오, 다른 구성 요건이면 추상적 착오.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이걸 모르면. 그 다음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도 뭐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똑같아. 여기서는 똑같았는데 여기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걸 구별하는 필살기가 뭐라고? 명중을 시켰냐 못 시켰냐. 명중을 시켰는데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었다면 이건 객체의 착오고, 애당초 목표물에 명중조차 못 시켰다면 이건 방법의 착오. 이때 바로 이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모든 학설이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를 인정합니다. 모든 학설이 요 발생 사실의 고의의 기수범을 인정해. C에 대한 살인 기수를 인정한다고. 이건 셋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조금 아까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요 살인 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구체적 부합설이 제일 좁고 법정적 부합설이 조금 넓고 추상적 부합설이 제일
넓게 고의 기술을 제일 넓게 인정합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이렇게 불일치할 경우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기술을 인정하는 범위를 어느 범위 내에서만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때만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기술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이불 속에 자고 있는 사람 B를,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사람 B를 죽이려고 도끼로 내리 찍었는데 발생한 사실은 왼쪽 오른쪽을 바꿉시다.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니까 인식 사실부터 먼저 봅시다. 이불 속에 자고 있던 사람 B를 죽이려고 도끼로 내리 찍었는데 그 이불 속에 자고 있던 사람은 B가 아니라 C였던 경우, 자, 비록 B와 C는 불일치하지만 이불 속에 있는 사람 B를 죽이려다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이 C였던 경우 B, C는 불일치하지만 그 이불 속에 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거거든. 바로 구체적으로 요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다 비록 C를 죽였지만 C도 역시 뭐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불 속에 있는 사람과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부합하니까 이거 이 인식 사실에 대한 고의를 사람을 죽이려고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뭐 그 이불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C에 대한 살인죄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는 자 봅시다. 이불 속에 있는 사람 B를 죽이려고 이불 속에 있는 사람 B를 죽이려고 도끼로 내리 찍었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확 찍는데 도끼날이 휙 날아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길 가던 사람 C가 그 도끼날에 맞아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자,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 B를 죽이려다가 엉뚱한 길 가던 이거 뭐야?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을 죽이려다가 길 가던 사람 C를 죽였다면, 잘못 그렸네. 길 가던 사람 C를 죽였다면, 자,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B라는 사람을 죽이려다 이불 속에 있는 B라는 사람을 죽이려다 길 가던 사람 C를 죽여서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인 건 맞지만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과 길 가던 사람은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를 안 하지. 그래서 이불 속에 있던 사람을 죽이려다 이불 속에 있던 그 사람을 죽였다면 요거는 고의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길 가던 사람을 죽였다면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고의를 길 가던 사람한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원칙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원칙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뭐야? 조금 아까 발생 사실의 고의를 인정 못하면 원칙대로 인식 사실에 대해서는 뭐?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뭐?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는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술을 인정하지만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는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을 인정할 뿐 이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불 속에 있었던 사람과 길 가던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고의를
이 사람에 대한 고의로 붙일 수는 없지만 이불 속에 있던 사람을 죽이려다 이불 속에 있던 사람을 죽였다면 이불 속에 있던 사람에 대한 고의는 똑같으니까 이거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만 부합하면 고의과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야 B를 죽이든 C를 죽이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어차피 법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다면 객체의 착오건 방법의 착오건 사람 죽이려다 사람 죽인 건 법적으로는 똑같으니까 방법의 착오에서도 고의기수,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 고의기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정적으로만 부합하면 고의기수 책임을 다 인정해. 그럼 추상적 부합설은 또 뭐냐면 추상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보다 고의 성립을 넓게 인정하는데 당연히 고의기수 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인정하지. 여기선 똑같아. 이 추상적 부합설은 처벌의 면에서 중복되면 처벌의 면에서 충복이 되면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B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고 C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과 처벌은 똑같으니까 이거 추상적으로 부합하게 되는 것이고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 사실에 차고 있어서는 설명은 좀 복잡하게 했지만 결론은 간단해지죠. 전부 다 고의기수를 인정하는데 딱 하나 구체적 부합설만이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 원칙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생사실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순경 기출문제에서 세 학설의 결론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를 골라라 해놓고 1. A가 B를 C로 착각해서 죽인 경우, A가 B를 죽이려다 빗 맞아서 C가 죽은 경우, A가 B를 죽이려다 B의 집 개가 죽은 경우, A가 B의 집 개를 죽이려다 B를 죽인 경우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뭐야? 세 학설의 결론이 똑같은 경우를 골라라. 응? A가 B를 죽이려다 C를 죽인 건 똑같은데 1번과 2번의 차이점 뭐야? B를 C를 B로 착각해서 죽인 경우와 B를 죽이려다 C가 맞아 죽은 경우 1번이야 2번이야?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세 학설의 결론이 같은 걸 골라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뭔지 배웠고 객체적 착오가 뭔지 필살기를 배웠으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B 죽이려다 C 죽인 경우 둘은 벌써 제껴지고 그럼 뭐냐? 객체의 착오인데 명중 했는데 C가 죽었으니까 요거. 명중 못했으니까 방법의 착오. 딱 답이 나오지. 한편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의 구성요건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B를 죽이려다 C의 집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B를 죽이려다 B의 집 개가 죽었다든가 이렇게 살인죄를 범하려다가 손괴죄를 범하거나 반대도 가능해요. 유리창 깨트린다는 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돌에 머리에 맞아가지고 B가 죽었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그런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과 사람이라면 이 B에 대한 고의를 살인죄의 고의를 C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도 인정해 줄 여지가 있지만 사람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유리창 손괴에 대한 고의로 바꿀 수는 고의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차피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요건은 고의를 이쪽으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여기처럼 사람 죽이려다 개를 죽인 경우 즉
중한 범죄를 인식하고 경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와 반대로 뭐 A가 B의 개를 쏘려다가 B가 맞아 죽은 경우처럼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로 나눠봅니다.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되는데 인식사실 B에 대한 살인의 고의와 C의 유리창에 대한 손괴죄의 고의는 부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합이 안 되면 원칙대로 원칙대로 인식사실은 미수, 발생사실은 과실. B 죽이려다가 B는 못 죽이고 살인 미수, 엉뚱하게 뭐 유리창을 망가뜨렸으니 과실 손괴지 뭐야.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손괴죄는 과실범위 없거든. 이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A의 죄책이 뭔지를 골라라. B에 대한 살인 미수와 C에 대한 손괴, 과실 손괴 이렇게 나오고 2번 B에 대한 살인 미수고 C에 대해서는 무죄,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또 뭐야? 이걸 배워가지고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을 배워. 이걸 퍽도 찍습니다. 알다시피 손괴죄는 과실범위라는 건 없어요. 답이 2번인 거지. 과실 손괴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범죄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때 바로 부합이 안 되니까 뭐 중한사실이 인식사실이니까 이거 뭐 미수로 처리하고 경한사실이 발생사실이니까 뭐 과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야. 개 죽이려다가 사람 죽였으면 경한사실의 미수와 개는 못 죽였으니까 엉뚱하게 죽은 중한사실에 대한 뭐 과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 자, B를 죽이려다 C의 집 유리창을 깨트린 것이 법적으로 부합이 돼요, 안 돼요? 부합돼야 안 돼? 사람 죽이려다 유리창 깨트린 게 어떻게 부합이 되나? 구체적으로는 다르고 법적으로도 다르지. 사람을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으면 법적으로 똑같은 거지만 사람 죽이려다 유리창 깨트린 건 법적으로 다른 범죄잖아. 부합이 안 되니까 뭐? 부합이 안 되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 인식사실의 미수. 인식사실은 이제 중한사실이지.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반대로 경한사실의 미수와 중한사실의 과실을 인정하면 돼요. 옛날에 내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옆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이형, 그때 웬만하면 나이만 한두 살, 두세 살 차이 나면 그냥 서로 이형, 박형 뭐 그러잖아. 이형 혹시 저 인미발가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법에서 아니 내 형법 좀 내가 웬만하면 좀 잘하는데 내 인미발가라는 걸 무슨 학설이 그런 학설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차고에 있대. 차고에 무슨 인미발가가 있어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지. 그랬더니 있대는 거야. 아니 그런 거 내가 못 봤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 바로 이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을 요걸 앞머리를 따가지고 인미발과 이렇게 외웠다는 거야. 아이고 무식하기는. 아이고 그걸 뭐하러 외워요. 사람 죽이려다 못 죽였으면 당연히 미수이고 엉뚱한 사람 실수를 죽였으면 당연히 과실이지. 그걸 갖다 인미발가로 무식하게 이걸 외웁니까? 난 안 외워도 저절로 아는데요. 그걸 못 죽였으면 미수지. 여러분들은 외워. 당분간. 여러분들은 당분간 뭐? 부합이 안 되면 뭐다? 인미발과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지금 당장 급해서 외우지만 나중에는 뭐? 내 말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사람 죽이려다 못 죽였으면 미수인 것이지. 그걸 뭐 인미라고 외워야 미수로 하나? 실수로 발생시킨 건 과실이고 당연히 원래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급할 때 또 헷갈리니까 그냥 부합이 안 되면 뭐다? 인미발과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똑같아. 법적으로도 부합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부합이 안 되니까 똑같이. 그럼
추상적 부합설은 처벌의 면에 있어서 중복만 되면 그 중복 부분에 한해서는 무조건 부합을 인정하는 거야. 자, 이때 바로 A가 B를 살해하려다가 B에 대한 살인, C의 유리창을 손괴를 합니다. C의 유리창을 손괴를 하죠. 자, 구체적으로도 부합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부합이 안 되지만 추상적으로는 부합이 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무겁게 처벌되고 물건 망가뜨리면 가볍게 처벌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살인과 손괴는 보는 게 아니야. 뭐? 중하게 처벌되는 형벌과 경하게 처벌되는 형벌이라면, 자, 중한 형벌 안에 가벼운 형벌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무거운 형벌 안으로 가벼운 형벌은 들어가거든.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건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5년 이상 무거운 징역형에 가벼운 징역형은 들어갈 수 있거든. 즉 사람과 유리창은 부합이 안 되지만 무겁게 처벌되는 형벌과 가볍게 처벌되는 형벌 사이에는 뭐 어디가 중복이 되나? 당연히 가벼운 부분이 항상 중복되지. 그래서 요 경한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 무조건 뭐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거야. 고의 기수를 인정하고 처벌에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고의 기수를 인정하고 중한 부분은 인미 발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뭐 중한 부분이니까 이게 인식사실이고 뭐 인식사실이면 뭐 미수로 처리하고 요 부분은 중한 부분이 발생사실이잖아요. 개 죽이려다 사람 죽인 거니까 중한 사실이 발생사실이니까 발생사실에 대한 뭐 과실로 처리하면 돼. 끝이야.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다 고의기수고 구체적 부합설만이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인미발과,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전부 다 인미발과로 처리를 하되 추상적 부합설은 인미발과 중에서 뭐 경한 사실은 무조건 고의로 처리해 놓고 그 다음 중한 사실이 인식 사실이면 미수, 중한 사실이 발생 사실이면 과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아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하는데 이건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참은 날려먹는 거야.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 내가 내 책을 쓸 때 집에서 이제 책을 쓰는데 우리 아들들이 막 4살, 5살 그 무렵이었습니다.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집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를 놓아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개입니다. 도사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이 개새끼가 우리 애를 개도 알더만 성인은 좀 꺼려하고 애들은 개들도 우습게 알아. 우리 애들을 막 물려고 왕왕거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뛰어오고 했거든. 나중에 애 키울 때 애 놀란 거 그냥 두면 나중에 이게 뭐 경기가 돼. 밤에 막 경기하고 막 마비 일으키고 열 올라고 그러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애 놀라면 그 기응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황금색 그 좁쌀처럼 생긴 걸 매달 먹이고 기응환 몇 통 사다가 맨날 먹이면서 내 이 개새끼 죽여버려야지 내가 내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싸나운 개를 애들 동네 애들 이렇게 막 물고 왕왕거리는데 그걸 계속 풀어놓으면 어떡해. 내 이 새끼를 죽여야지. 그리고 개값 물어주려고 아예 개값 또 안 보내면 주인은 만날 길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책을 쓰면서 딱 기다리고 기회를 이제 여기 뭐 야구방망이 뭐 이런 거 막 갖고 있다가 우리 애들이 왁 하면서 또 막 비명을 지르면서 또 오더라. 딱 걸렸어. 그래서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나가니까 벌써 도망가더라고 이 자식이. 애는 우습게 알고 덤벼들면 이제 방망이로 패 죽이려고 그랬지. 사람한테 덤벼드는 게 풀어놓는 건 잘못이지. 패 죽이려고.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 야구방망이 던졌지만 뭐 운동신경이 부족해가지고 뭐 엉뚱하게 떨어져가지고 걔는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이제 이사를 와버리는 바람에 조용해졌는데 언젠가 내가 그게 죽이려고 그랬어. 언젠가. 개를 사랑하는 사람 좋지만 개 키우려면 똑바로 키워야지. 길 가다가 사람 물게 하고 개 키우는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거든. 아무데나 똥 싸지르고. 그러면 왜 개를 키워? 키우려면 똑바로 키워야지. 가끔 이제 등산 가면 또 그래.
자기 개는 안 문다는 거야. 안 무는 개가 어디 있어? 안 무는 개가 여참 무는 거지. 아무리 순한 개라도. 자, 내가 그 개를 죽이려고 야구방망이를 던졌는데 개코나 개는 뭐 머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옆에 있던 만일 사람이 맞았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시다. 자, 요게 바로 뭐야?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거거든. 판례와 다수설은 다수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다수설 판례에 의하면 이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쪽 앞에 무슨 죄야?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괴, 인미, 손괴, 미수와 사람이 다쳤으니 과실치상죄의 뭐 상상적 경합. 손괴는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어도 미수 처벌 규정은 있어. 그래서 손괴, 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앞에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한 사실의 고의 기수와 중한 사실의 과실이 이거 손괴죄의 기수와 과실치상죄야. 아니 지금 걔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털끝 하나 못 건드려. 말짱해. 걔는 털끝 하나 못 건드려서 지금 말짱한데 손괴죄의 기수라니 여기서 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손괴 기수에 손이 안 간다고. 걔는 멀쩡한데 무슨 기수야. 그러나 추상적 부합설은 기수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추상적 부합설 이건 보통 요것만 나오고 이거하고 이건 시험에도 별로 안 나오지만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뭐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추상적 부합설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경한 사실은 고의로 처리해 놓고 보지도 마. 고의 기수로 처리해 놓고 중한 사실 인식 사실이면 미수, 발생 사실이면 과실로 이렇게 처리해서 상경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괴 기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 추상적 부합설만. 다수설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가 된다고? 손괴 미수와 걔는 안 죽었으니까 과실치상죄. 자, 뭐가 더 맞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뭐가 더 맞아? 죽지도 않은 개를 손괴 기수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걔는 안 죽였으니까 손괴 미수와 과실치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수설 판례가 된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니까 다수설 판례가 된 거야. 그렇다면 자, 추상적 사실의 착오도 설명은 복잡하게 했지만 뭐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은 무조건 인미발과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사실은 고의 기수로 처리를 하고 중한 사실만 미수나 과실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하나 더 아주 더 쉽게 아예 법정적 부합설이 다수설 판례니까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10번 나오면 이거 한두 번 나올까 말까야. 대부분 법정적 부합설을 물어보거든. 그러면 훨씬 심플해집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무조건 뭐 고의 기수로 처리를 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무조건 인미발과로 처리하면 돼.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인미발과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렇다면 맨 뒤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슨 죄가 되는지를 한번 불러봐. A가 B가 자기 집 바로 앞에다가 차를 세워 놓은 게 너무 얄미워가지고 B의 자동차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추운 날 얼음이 좀 있어가지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이 날아가서 C의 자동차에 유리창이 박살났어요. 유리창이 박살납니다. B의 유리창은 멀쩡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A의 죄책 이거 봐. 자, 조금 아까 내가 필살기 뭐 얘기했어? 착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먼저 뭐부터 구분을 하라. 이거부터 구분을 하라.
뭐야?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지. 그러나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 물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뭐? C 유리창에 대한 손괴 기수. 그럼 우리 여학생 A가 B 자동차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빗 맞아가지고 날아가서 C의 유리창이 아니라 C의 이마박을 깠어요. 이마박을 깠어. C의 이마가 다쳐서 사주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A의 죄책. 추상적 사실의 착오일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일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무조건 법정적 부합설은 뭐? 인미발과 B에 대한 손괴 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상죄. 과실치상.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만? 경환사실인 손괴 부분만 뭘로? 기수로 처리하면 돼. 손괴 기수와 과실치상죄.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하나만 더. 그러면 A가 B를 얄미워가지고 B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요게 C의 이마에 맞아서 사주 상처를 입혔다면 이건 무슨 죄가 될까? A는 과실치상, 구체적 착오과 추상적 착오가. 구체적 착오인데 어떻게 과실이 나오나? 어떻게 과실이 나와? 구체적 착오인데 C에 대한 상해 기수. B한테 상해를 가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C가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면 이건 뭐? 이때 요 구성요건과 이 구성요건은 둘 다가 고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야. B를 상해로 고의로 상해를 가하고 C를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상해와 상해 이건 동일 구성요건이라고. 구체적 착오란 얘기야. 그럼 뭐? C에 대한 상해 기수라고. 그러면 A가 B한테 돌을 던질 때 상해 고의로 던진 게 아니라 폭행의 고의로 던졌는데 C가 이마를 맞고 사주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되나? 구체적 착오야, 추상적 착오야? 추상적 착오고 추상적 착오라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 폭행, 미수와 과실치상인데 앞에서 배웠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서 미수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폭행 미수 부분은 무죄로 처리하고 C에 대한 과실치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다만 요즘에 이 폭행도 결국은 상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상해를 가하려면 폭행도 해야 상해가 되니까 요 폭행 부분은 중복된다고 봐서 요 부분은 폭행 기수로 처리를 하고 C에 대한 과실치상으로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학설 대립도 있습니다. 과실치상에 그냥 C에 대한 과실치상이 아니라 뭐 B에 대한 폭행 기수를 인정하고 폭행이 상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학설도 있지만 이 학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구체적 착오는 발생 사실의 고의기수,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인미발과 이렇게 외우고 그럼 구체적 부합설이 혹시 시험에 나오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다른 건 딱 하나뿐이야. 뭐 요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다 뭐만? 방법의 착오만. 법정적 부합설은 기수인데 구체적 부합설은 인미발과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 추상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또 다 똑같은데 뭐만?
경한 사실을 고의 기술 인정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또 다른 거야. 그래서 경한 사실 고의 기술 인정하고 중한 사실 인식 사실이면 미수, 발생 사실이면 과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은 없나 이 책은? 문제집 없어? 문제집이 없어? 숙제 A가 B를 죽이려다가 C를 B로 착각하고 C를 B로 착각해서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 3개와 A가 B를 죽이려다 빗맞아서 C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역시 세 학설의 결론. 그 다음 A가 B를 죽이려다 B의 집 개를 살해한 경우 세 학설의 차이. 결론 A가 B의 개를 죽이려다가 빗맞아서 B가 죽어버린 경우. 요 4가지 경우에 학설대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합 몇 개? 사례가 4개고 학설이 3개니까 3, 4는 12, 12개. 이 12개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배운 대로 12개를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다 내고 그게 다 맞아야 정상입니다. 다 맞아야 정상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혹시 내가 까먹더라도 숙제 요거 숙제 검사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제 결론을 내리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풀어온 거하고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쫙 설명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우리 숙령 사례 문제를 하나 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A가 B를 향해서 폭행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이게 B의 도자기가 B 뒤에 유리창이 있었고 이게 도자기에 맞아서 도자기가 박살이 났는데 단 이제 시험 문제 그게 들어갔죠. A가 B를 향해서 돌을 던진 때 뒤에 유리창이 있어서 아차하면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었다. 요 얘기가 들어가지.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리창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단 얘기거든.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던졌으니까. 자, 이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A의 죄책이 뭐냐?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는 구체적 착오와 추상적 착오가 둘 다 겹쳐서 일어난 거야. 예를 들면 B를 폭행하려다가 요 도자기가 깨진 건 뭐지만 추상적 사실의 착오지만 B의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B의 도자기가 깨졌다면 유리창이 깨져도 손괴고 도자기가 깨져도 손괴니까 요것과 요것은 구체적 착오거든.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법정적 부합설은 뭐니까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니까 일단 도자기에 대한 손괴 기수가 되는 거고 손괴 기수. 그리고 사람을 폭행하려다 도자기가 맞았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폭행 미수지. 폭행과 손괴는 구성 요건이 다르니까 요 추상적 착오고 요거 폭행 미수는 처벌이 안 돼요. 무죄. 요거 손괴죄 기수만 됩니다. 만일 이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였다면 어떻게 되나? 그때는 어떻게 돼? 이건 상해 미수와 상해였다면 폭행은 미수가 없지만 상해는 미수 있거든. 상해 미수와 손괴 기수의 무슨 경합? 상경이죠. 돌 하나 던진 게 상해 미수도 되고 그 돌이 도자기를 깼으니까 이거 상해 미수와
송계기수의 상경. 만약 이게 폭행의 의도로 던졌다면 뭐 무죄와 송계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제대로 알면 자 A가 B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총의 성능이 워낙 파워풀해가지고 B를 관통하고 C까지 중상을 입혔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풀어봐. B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를 관통해서 B는 죽고 C도 관통 후에 C까지 맞아가지고 C도 중상을 입었다고. A는 무슨 죄일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살인 기수와 중상을 입었으니까 상해야 과실치상이야? 상해. B를 쏠려고 했지 C한테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으니까 B에 대한 살인죄와 C에 대한 과실치상죄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지. 이론상. 그리고 발생사실의 과실이니까. 반대는 어떻게 돼요? A가 B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B를 스치고 C가 죽었다면 맨 뒤에 살인 미수로 끝인가? 일단은 B를 죽이려다 C가 죽었으니까 뭐야?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B 죽이다 C 죽었으니까 C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무조건 살인 기술을 인정하고 구체적 착오니까 방법의 착오지만 살인 기술을 인정하고 B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건 학설의 대립이 있어. 뭐라고? 살인 미수로 처리해야 된다. 상해 기수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논란이 좀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이 이론을 알면 뭐 구체적 착오라면 C에 대한 살인죄 기수를 일단 처리하고 요건 처리하고 나머지를 못 죽였으니까 살인 미수로 볼 수도 있고 상해 기수로 볼 수도 있고 이건 학설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사실의 착오의 종류 이미 다 봤고 사실의 착오와 고의 다음 페이지에 그 학설 도표로 되어 있는 거 이미 다 설명했던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판례 태도 법정적 부합설이기 때문에 판례 봅시다. 갑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서 갑이 쓰러지고 갑 등에 엎인 을의 머리 부분에도 가격을 당해서 을이 사망한 이른바 타격의 착오라는 게 바로 방법의 착오예요. 을에 대한 살인죄 범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갑이 형수고 을이 조카였습니다. 갑이 형수 을을 몽둥이로 때리고 쓰러지니까 을 뒤에 엎여있던 자기 조카 형수 머리통을 몽둥이로 내리쳐서 형수를 죽이려고 내리쳤는데 뭐 조카 머리에 빗 맞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머리에 두개골절상을 입고 조카가 사망한 겁니다. 갑의 죄책이 뭐겠어요? 무슨 착오인가? 을 머리를 때려서 죽여도 살인 기수고 병 머리를 때려서 죽여도 살인 기수니까 이거 뭐 구체적 착오고 구체적 착오란 뭐 병에 대한 살인 기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거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는 뭘로 처리하니까 인미 발가로 처리하니까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로 처리를 하겠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 다수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병에 대한 살인 기수로 처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사를 향해서 쐈는데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리던 병장 복부에 맞아서 죽어버린 경우 바로 그 을에 대한 살인 기수고 전부 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역시 3번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들었고 주변에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말리면서 빼앗으려던 병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요게 이제 우리 주 앞에서 한번 본 거죠. 고의 볼 때 갑이 을 외 2명이 더 있었어요.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딸리니까 3대1로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칼을 들었고 칼을 들으니까 병이 이제 말린 거지. 이 사람아 칼까지 들으면 어떻게 하고 말리는데 놔 하다가 을을 찌르다가 이제 놔 하다가 다치면 그건 좀 달라. 을을 향해서 찌르는데 병이 이러지 말라고 말리다가 병을 찌른 거죠. 뭐야? 을한테 상해를 가하려다가 병이 상해를 입은 것이고 객체의 착오야 방법의 착오야? 을한테 명중은 못 시켰으니까 뭐 방법의 착오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을에 대한 상해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상이지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 병에 대한 상해 기수라고. 병에 대한 상해 기수. 또 숭늉 사건 있지. 숭늉. A가 을을 죽게 하려고 갑이 을을 죽게 하려고 을집 마루에다가 숭늉에다 독을 타놨는데 을의 집 딸 병이 먹고 죽어버렸어요. 을 먹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병이 먹고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 병에 대한 살인기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뭐 역시 방법의 착오야. 을 입으로 들어갔다면 뭐 명중됐겠지만 병 입으로 들어갔다면 명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방법의 착오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준 요 숙제 4개의 학설마다 어떤 결론이 내리는지를 요거 12가지 경우를 다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12가지 이상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처리하면 돼. 논리적으로 처리하면 돼. 한편 4번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 인과관계 착오는 이미 저 앞에서 설명했죠.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인 인식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설사 인과관계에 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뭐 과실범 인정 안 되고 고의범 인정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가 바로 뭐 저점조 사건입니다. 여기선 저점조란 말은 안 나오지만 바로 자기 부인한테 젖을 달라고 농담을 하는 놈을 몽둥이로 머리통을 후려쳤는데 쭉 뻗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산속에 가서 시체를 묻는다고 묻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피해자가 흙 속에 파묻혀 질식 사망하게 된 사건이죠. 이건 뭐 살인 기수입니다. 이건 살인 기수고 그 두 번째 판례가 유명한 바로 뭐 낙산 비치호텔 사건입니다. A가 B를 상해를 가하다가 역시 B가 뻗으니까 죽은 줄 알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소위 비치호텔 베란다에서 떨어뜨렸는데 이때 죽지 않았던 B가 떨어지면서 사람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거든.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두개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A의 죄책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상해치사입니다. 이건 상해치사야. 왜? 저점조 사건처럼 이것도 살인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점조 사건과 다른 점이 뭐예요? 얘는 B한테 상해를 가하다가 죽은 줄 알고 떨어뜨린 경우고 저점조 사건은 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은 줄 알고 파묻은 거예요. 이거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 고의만 있었을 때는 낙산 비치호텔 사건 상해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때는 저점조 사건, 뭐 살인 기수 요 두 사례를 둘 다 인과관계의 착오지만 뭐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의 착오고 이건 뭐 살인죄의 인과관계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저점조 사건과 상해치사 사건은 두 사례를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구성요건 2 과실범으로 갑시다. 10분 쉬었다 갑시다.